25년에 고용노동부 예산이 한 35조 3,661억 원으로 확정이 됐대요. 작년보다 한 1조 정도 올라갔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고용노동 시장의 돈을 어느 정도 다시 풀겠다라는 뜻이에요. 희소식이다라는 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지원금은 5인 이상 사업자 그리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기존 직원의 근로조건을 좋게 하거나 아니면 또 하나 있어요. 요즘 고령자분들 많이 늘어나시잖아요. 그래서 정년 이후에도 직원을 계속 고용하거나 또는 모성보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출산휴가를 보내거나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한 사업장한테는 우리가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성 직원 있고 고령자 많이 고용하고 있어요. 좀 있으면 막 정년 도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업종 특성상 만 60세 이상 아니면 사실 오지도 않아요. 그런 사업장들은 이 고령자 관련된 지원금 당연히 받아가실 수 있으면 받아가셔야 되는 거고 새로운 직원 채용해서 우리 사업장 규모 키워가고 있어요. 아니면 직원의 입퇴사가 좀 잦아서 1년 단위로 직원이 나가기도 하지만 새로 자주 들어와요. 그런 경우에는 이 지원금도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미리 제안을 해주셔야 돼요. 대표님, 원장님 이런 거 미리미리 챙겨주셔야 돼요 라고 미리 챙겨주셔야 됩니다. 어떤 업종이든 상관없이 맞는 키로 적용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에요. 사실 직원을 채용하면 지원금을 60만 원씩 해서 2년간 1,200만 원 주는 게 적진 않거든요. 그리고 1인당 2년 동안 지원해주고 만약에 신규 채용을 좀 많이 하는 사업장이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10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다 대상자가 돼요. 그러면은 대표님 입장에서는 1억 2천을 인건비로 지원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직원분들 4대 보험 비용 내는 거를 이걸로 좀 내가 보전할 수 있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월급은 월급대로 나가고 이 들어온 돈을 활용해서 우리 회사에 다른 뭐 홍보비라든지 인테리어 비용에 내가 전환해서 활용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다른 투자 비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채용하시면서 인건비 보전받으시고 다른 여유 자금까지 한번 챙겨보자라고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디셀러이자 가장 맞는 키는 제일 쉽게 제안드릴 수 있는 거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입니다. 기초 세팅이 탄탄해야 지원금 신청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 세팅은요, 우리 지원금 신청할 때 들어가는 서류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예요. 그 다음이 취업규칙이에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처음 만들 때부터 잘 갖춰서 만든 사업장이 지원금 신청하기도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싶은 업체라고 하신다면 차라리 대표님께 처음부터 이 세팅을 제대로 하시고 지원금까지 제가 나중에 받으실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관리해 드릴게요 라는 컨셉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제가 실제 저희 자문사 또는 최초 미팅을 진행했던 대표님들의 사례인데요. 자, 첫 번째로 병의원 지원금 수령 사례예요. 그래서 당시에 원장님의 가장 큰 고민은 상담 실장님이 육아휴직에서 복직하실 예정이셨어요. 복직하는 과정에서 근무 시간을 좀 조율해달라라는 니즈가 있었고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전이랑 동일하게 일을 해줘야 내가 추가로 더 직원을 채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상태였어요. 게다가 이미 이분에 대해서 육아휴직 지원금을 수령하실 걸 생각하고 계셨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육아휴직 지원금은 복직하고 6개월 동안 고용을 해야 나머지 절반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받으시려면 결국은 이분을 계속 고용해야 되는 상황이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다시 복직시키지 않으시고 뭐 해고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공고사직을 하신다던가 불이익 처우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어서 노동법적 리스크도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제가 드린 솔루션은 일단 복직시켜서 6개월 동안은 일을 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분이 계속 다닐지 말지에 대한 의사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분도 만약에 나가실 의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퇴사 조건을 좀 협의하셔가지고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해서 이후에 그 사람을 내보내기 위한 기간을 일단 두고 그 기간 동안 빌드업하는 과정을 좀 거치실 수 있도록 제안을 해드렸고요. 그걸 통해서 지원금도 일단 받으시고 그분과 퇴사 조건도 원만히 합의하셔서 사직서 쓰고 퇴사하시는 걸로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